마지막 대단원인 3단원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입니다. 그중 중단원 첫 번째인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이에요. 교과서는 66쪽입니다. 고구려는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와 수나라 뒤를 이은 당 왕조와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교과서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수의 위협에 고구려가 선빵을 날립니다. 바로 어, 어, 고구려는 수의 위협에 맞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고 했어요. 이렇게 먼저 공격하니까 수의 황제인 누가 쳐들어와요? 문제가 쳐들어왔지만 실패하였고요. 그 뒤를 이은 양제도 쳐들어왔으나 수의 별동대를 살수, 지금의 어디에서? 네, 청천강에서 누가 크게 물리쳤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네, 바로 크게 물리치는 그 전투가 바로 우리 무슨 대첩? 네, 살수대첩입니다. 우리 살수대첩과 을지문덕 장군의 괄호하고 별표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와 무리하게 전쟁하던 수나라는 계속 지기만 하고 결국 나라 내부에서 발생한 반란과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국력도 소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나라는 안녕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당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데요. 당 왕조가 다시 통일하는데 처음에는 고구려랑 우리 친구 맞지? 이러다가 당 태종 이세민이 죽이면서 우리 친구 아니었구나 이렇게 태도를 싹 바꿉니다. 고구려는 이런 당나라의 태도에 일단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의 침략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천리장성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당에 대해 우리 당나라에 굽신굽신 하지 마! 당나라 언제든지 우리가 밀어버릴 수 있어. 했던 게 바로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당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었던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서 실권을 장악하고 당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서 고구려의 실제적인 권력을 차지합니다. 이 보장왕을 세워서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선생님이 직접 우리 수업했을 때 말했지요. 이에 당태종 이세민은 아니 개소문 조자식이 하면서 고구려를 침공해요. 그래서 요동성, 배감성 등을 차례대로 함락시키고 이 마지막 안시성을 포위하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불굴의 나라 고구려 절대 물러서지 않죠. 안시성에서는 바로 당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은 서로 단결해서 당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게 안시성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괄호 한번 해보고 별표도 해볼게요. 자, 당나라가 이 열심히 안시성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토산, 흙으로 만든 산을 열심히 안시성 앞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쌓았어요. 안시성이랑 똑같은 위치로 만들어가지고 쳐들어가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만든 토산이 자,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져요. 여가 아닌데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안시성 사람들이 열심히 방어를 하니까 결국 당나라가 대패합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어 외세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고구려의 국력도, 고구려도 전쟁으로 인해 지쳤다는 점, 네, 국력 소모가 일어났다는 점, 그 점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구려가 지쳐가는 와중에 백제는 신라에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치고 한강 유역을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계속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는데 이제 그중 백제가 제일 많이 압박을 해요. 쌓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왕 때는
대하성 등 40여 개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러니까 신라가 이제 초조해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빠진 신라가 고구려와 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수업 때 고구려에 도움을 청했던 외교관 한 명 배웠어요. 그쵸? 김춘추, 이 김춘추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얘기해요. 어디 이북의 땅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디죠? 네, 중령 이북의 땅.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하자면 그 중령 이북의 땅은 다 한강 유역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여기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안 된다고 해서 옥에 갇혔죠. 그죠? 그리고 김추처가 어디로 가요? 네, 맞아요. 당나라에 가서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네, 바로 우리 648년에 바로 나당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생님과 수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당연합군은 지배층의 분열로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던 백제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돌진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계백이 집니다. 백제는 이제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저왕이 항복하면서 멸망했습니다. 몇 년? 네, 660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어 나당 연합군은 바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왜냐면 고구려가 전쟁에 지쳐있기도 했고요. 영계 소문이 죽어서 바로 아들들끼리 권력을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결국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수도인 평양성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함락이 되고요. 고구려는 멸망합니다. 몇 년에? 668년. 자, 전성기를 제일 먼저 맞이했으나 제일 먼저 멸망했던 백제고요. 그 다음 전성기를 맞이했던 게 맞아요. 고구려였는데 고구려가 그 다음으로 멸망합니다. 자, 순서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부흥운동도 있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자, 69쪽으로 넘어갑니다. 백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제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각, 어, 간접 지배 기구인 웅진도독부와 고구려의 땅에 안동도부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고자 그 야욕을 드러내는 게 당나라였습니다. 신라는 이대로 한반도를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자신들보다 훨씬 센 당나라와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요. 당시 당나라가 신라에 집중할 수 없는 국제적 상황으로 신라는 이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칩니다. 자,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수행평가를 직접 대면 수업으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중단원인 통일신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두 번째인 통일신라와 발해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나당연합을 성공시킨 외교관 김춘추는 진골 출신으로 처음으로 바로 7세기 무렵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태종 무열왕이고요. 그의 아들이 문무왕 때 당나라 격파하면서 신라를 통일시켜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 이제 자신의 장인인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귀족 세력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더욱 강화시켜요. 그리고 여러 제도를 정비해서 왕권을 더욱 강화시킨 게 신문왕입니다. 자, 신라의 땅이 엄청 넓어지고 백성도 많아져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치 제도를 정비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은 왕의 직속 기관인 직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였고요. 그 장관이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화백회의의 기능과 상대 등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것이므로 멸망한 나라의 유민들에게도 관등을 주고 그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 다 포용하고자 했던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자, 지방은 전국을 구주로 나누었습니다. 지방관도 파견하였고요. 지방의 주요 지역에는 오소경을 두어서
오소경을 두어서 지방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수도가 너무 이쪽 동남쪽 바로 이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어, 이것의 약점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해 이 오소경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자, 군사 조직으로는 중앙군인 구서당과 지방군인 십정을 두었습니다. 국경 지역엔 특별히 그 십정 중에 두 정을 두었다고 온라인 수업에서 이야기했죠. 네, 맞아. 이 국경 지역 한 주에는 특별히 두 정을 두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신문왕은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밑줄 치고 별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 노급은 그 땅에서 토지세만 거두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노동력도 인간도 부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문왕은 이게 말이 되냐? 토지세만 걷어. 왜 백성까지, 내 백성까지 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서 토지세만 거두는 관료전을 지급한 것입니다. 당연히 귀족들은 난리가 나겠죠. 그죠? 바로 옆에 여기 있어요. 노급은 관료에게 토지세와 공물 및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준제도다. 이거를 배제를 시킨 겁니다. 이제 훗날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고 조세를 마치게 하였어요. 성덕왕은 이제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수확한 것을 세금으로 내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국가 재정이 강화되거든요. 귀족들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8세기 중반 경덕왕 때 귀족들이 하도 지랄들을 해요. 그래서 노급이 다시 부활됩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으로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통일신라의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교가 융성합니다. 대표적인 승려 두 분이 있어요. 그죠? 이제 원효와 의상대사가 있는데요. 일단 원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야. 무슨 사상? 네, 일심 사상.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일심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의 서로 다른 사상의 대립을 조화하고 백성에게 불교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이 네,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 대사입니다. 일심 사상을 네, 바탕으로 했다고요. 일심 사상 배표입니다. 자, 글자를 몰라 경전을 읽을 수 없는 백성들에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법을 했던 게 원효입니다. 자, 우리 이 75쪽 주제 탐구에 보면 원효 대사의 관련된 사료가 두 가지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별표예요. 사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교를 전파하여 거지나 아이들까지도 부처를 알게 하였다. 귀족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부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야 돼. 때로는 저작거리에서 광대 복장을 하고 불교의 이치를 노래로 지어 부르며 백성에게 다가갔다. 우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나는 불교의 이치를 이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파하겠다. 이랬던 사료가 첫 번째로 있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나는 어려운 불교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무엇을 외우면 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가난하고 부지한 백성도 연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두 가지 원효의 사료 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별표입니다. 다시 넘어오면 또 의상 대사가 있어요. 그죠? 의상 대사가 있어요. 당에 유학한 뒤 돌아와서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하며 신라 화엄종을 열었던 게 네, 의상대사입니다. 자, 불교가 융성할 때 유학도 발달합니다. 거의 통치 이념으로 많이 작용되거든요. 신문왕 때는
바로 국학이라는 네, 학교를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합니다. 그 원성왕은 독서 상품과를 설치하여 국학에서 배운 유학 실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려고 하였으나 네,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 뭐였죠? 네, 골품제도 이것 때문에 진골 귀족들이 반발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자, 학문이 발달하면서 뛰어난 학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골품제 한계로 높은 관직에 가지 못한 육두품, 우리 육두품 출신들이 좀 많았는데요. 어, 외교 문서를 잘 쓴 강수, 그리고 이두 정리한 설총, 그 당의 유학과 문장가 최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예술은 당연히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불교 예술이 발달합니다. 우리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사찰로는 무엇이죠? 네,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다 우리 괄호 한번 해볼게요. 괄호. 그 석탑으로는 불국사 3층 석탑, 그리고 다보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덕대왕 신종, 여기 보이는 이 성덕대왕 신종이 있어요. 그쵸? 이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의 뛰어난 주조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범종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유물들, 유적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 이 불국사도 있고요. 네, 석굴암. 석굴암, 이게 본존불상이에요. 그죠? 석굴암 본존불상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통일신라 문화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발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입니다. 78쪽입니다. 구구려가 멸망하고 그 유민 중 대조영이 거란이 당의 반란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네, 요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대조영이 요동으로 이동했어요. 추격해오는 당군을 물리치고 어디다가 발해를 세웠죠? 네, 바로 동모산에 발해를 세웁니다. 자, 8세기 전반, 우리 무왕 때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해요. 이때는 신라와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그 뒤를 이은 문왕은 당나라 그리고 신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여 체제를 정비하기도 합니다. 9세기 전반 발해의 10대 왕이었던 선왕 때는요. 발해는 고구려 옛 땅을 대부분 회복하고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당시 발해를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점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발해였습니다. 하지만 9세기 후반 발해는 급격히 쇠퇴하고요. 거란의 침입으로 누구의 침입으로?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통일신라와 발해는 활발한 대외 교류를 합니다. 통일신라는 당나라와 가장 활발히 교류를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에 가서 유학을 하듯이 통일신라의 학자들도 당나라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위해 실시한 과거 시험인 뭐? 네, 빈공과 네, 빈공과를 실시해서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유학자들만 건너갔던 게 아니에요. 네, 승려, 즉 스님들도 당에 건너가서 불교를 배우고 왔어요. 그중 해초라는 스님은 당을 거쳐 어디까지? 인도까지 다녀와서 왕후 천축국전, 당시 천축국이 인도라고 불렸기 때문에 왕후 천축국전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당의 산둥반도 일대에는 신라인들을 위한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원들이 생겨나는데 온라인 수업 때 이야기했으니까 생각이 안 나면 재시청하세요. 그리고 통일신라에는 국제무역항으로 당항성과 울산항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당에 건너가 군인을 하던 장보고, 이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서 완도에 지금 그 해군 기지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설치했죠? 네,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을 소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을 장악했어요. 자, 발해 또한 신라 당 일본 거란과 교류를 하기 위해 교통로도 만들고요. 통일신라처럼 유학생이 파견되어서 빈곤과도 합격하는 그런 활발한 교류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때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중단원을 하고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중단원, 신라사회 동요와 후상국의 성립입니다.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 싸워요. 그쵸? 그래서 해공왕이 피살된 직후 150년 동안 왕위 다툼으로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이 혼란스럽다 보니 지방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김원창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못 돼서 자기도 왕이 될 수 없음에 분노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고요. 해적을 소탕하던 멋진 장군 누가 있죠? 네, 장보고도 왕위 쟁탈전에 참가했다가 중앙귀족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 반란이 일어났다는 점. 그래서 음, 왕위 다툼과 반란으로 왕권은 크게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서 신라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와중에 농민에 대한 귀족 수탈은 심해지고 흉년이 거듭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몰락해가지고 떠돌거나 도적이 되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있죠? 농민에 대한 귀족 수탈은 더 심해지고 자연재해 흉년, 그리고 농민이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떠들거나 도적이 되기도 하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9세기 말 농민이 몰락해서 조세 수입, 즉 세금이 잘 안 걷어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돼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의 왕이었던 누가? 진성여왕. 진성여왕은 관리를 파견해서 세금 빨리 내, 너네. 지금 우리 국가 재정 너무 안 좋아. 세금 독촉을 합니다. 이에 농민들이 참다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을 합니다. 889년에요. 그리고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라고 해서 적고적이라는 이런 무리들도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쳐들어갈 만큼 열심히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농민봉기로 신라는 지방 통제력까지 잃어버리면서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인 누가 성장할까요? 맞아요. 바로 호족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호족으로 누구가 있죠? 그쵸, 이제 궁예, 궁예, 견훤, 그리고 이제 훗날 왕건까지 해서 후고구려 후백제를 세움으로써 후삼국이 시작됩니다. 삼단원은 우리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후삼국 통일 과정부터는 사단원, 고려의 성립과 발전이기 때문에 사단원은 우리가 등교하면 선생님이 짧고 빠르게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영상이 좀 많아요. 그쵸? 이번 주만 해도 6개예요. 3단원 마무리하고 여러분 파이널 영상을 1단원부터 3단원 각 단원씩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영상들 다 보셔야 우리 시험 문제 안 틀리고 잘 여러분들 체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매우 바람입니다. 자, 오늘 고생했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우리 직접 만나서 또 열심히 남은 고려 시험 범위에 대해서 수업해 봅시다. 자, 그럼 안녕.